안녕하세요. 법무의 파트너는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면책 신청의 방법 또 면책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기본은 3년, 길게는 이제 5년까지 변제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변제를 다 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질문에 연관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를 착실히 수행하셔가지고 면책 신청에 대해서나 면책에 관해서 문의해 주시는 의뢰인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 빌려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변제금이 뭐 한 달에 2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거를 몇 년 단위로 꼬박꼬박 납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채무 초과 때문에 이제 도산 절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더욱 그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우리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가 갑자기 뭐 쓸 일 있어가지고 중도에 해약한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내 자산이 플러스 상태인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떼서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3년, 5년 동안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걸 변제를 수행하셨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 주신 분들에게 그렇게 변제 훌륭히 수행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제 계획안 대로 변제 다 하시면 당연히 면책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면책 신청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면책이라는 거는 이제 강학상 개념은 원래 존재하던 채무 자체를 좀 자연 채무화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무 자체가 있는데 그것의 성격이 이제 그냥 거의 실질적인 권능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개인회생 신청할 때 신청 당시에 채무 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 30%만 갚는 300만 원의 변제 계획안을 받아서 7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700만 원에 대해서는 내 책임을 면해주세요. 내 책임을 좀 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사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이제 면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면책 신청은 반드시 이제 특히 이 변제 계획을 모두 성실히 수행하신 분들이라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론 변제가 다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수행 다 했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면책에 대해서 바로 처리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변제계획 수행 다 했으면 즉시 사건 조회에서 자기가 바로 면책 신청을 해가지고 면책을 받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면책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책 신청. 요거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하신 고객분들하면 당연히 저희가 다 해드리고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리인이 있으시다고 하면 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대리인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홀로 하시는 분들을 상정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자신의 변제 현행을 조회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다가 대법원 아니면 대법원 빼고 나의 사건 검색만 쳐도 대법원에서 사건을 검색하는 이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할 법원과 사건 번호 그리고 당사자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그거 입력하셔가지고 엔터를 누르시고 거기 보면 탭에 이제 변제 현황 조회라는 이 탭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다시 사건 번호와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해가지고 변제 현황에서 미납금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납금이 없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환급받을 돈이 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냈다 하면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돌려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 제출하는 거는 종이를 직접 제출해서 법원 민원실 가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를 법원 민원실에 수취인으로 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전자소송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놨다 하면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자분들의 이제 신용도 회복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왜냐면 도산 절차를 통하는 거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경제적 갱생의 의미에는
신용을 회복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이 결정 나면 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다가 이 채무자의 면책 확정 사실, 그러니까 변제계획 다 수령해서 이 사람은 잔존 채무에서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기록은 채무 내역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록이거든요. 다 삭제를 해요. 특히 채무에 대한 연체기록도 다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면책을 받았다는 거는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연체기록을 삭제해 줍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좀 일이 많아서 바로 즉시로 이런 사실 통보가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연체 사실에 대한 기록 삭제가 안 돼 있다 하면 한국신용정보에 채무자 본인 직접 연락하시면 바로 삭제해 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면책 결정 후에는 이제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소위 말하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면책되자마자 바로 1등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간단한 거예요. 도산 절차가 이를 때까지 내가 경제적 부동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신용 등급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을 받고 향후 얼마간은 좀 낮은 신용 등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신용카드를 첫 번째는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도가 많이 제한된다든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자체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기관이어서 공공기록을 삭제하지만 각 금융기관에서 특히 기존에 채무 연체 사실이 있었던, 채권에 대한 그 연체 사실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기록은 내부적으로 사적 기록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내부적으로 아니면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다 해서 이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는 발급이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